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이라는 것을 교육부가 21년 11월 2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개정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발표는 내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2년 개정교육과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좀 이제 방향만 제시해 줬기 때문에 아주 이제 핵심적 내용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보도자료라는 것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의 좀 핵심적인 어떤 요약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이 되다 보니까 보도자료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더 나은 미래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는 이렇게 15년 개정교육과정과 22년 개정교육과정의 비교 부분입니다. 네, 비교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몇 장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은 이게 22년 개정교육과정이 완벽하게 발표되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는 아직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요약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저도 이제 이 핵심적 내용을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좀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목차를 좀 보시면은 추진 배경과 경과, 개정의 방향, 주요 내용, 향후 추진 일정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주요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고, 물론 이제 이게 뭐 비전이라든지 중요 추진 과정, 개정의 중점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들어서기 전에 물론 이제 앞쪽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배경은 뭐 이해할 것도 없이 지금 이제 현재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변화가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2022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우리가 추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실어놓은 내용입니다. 실어놓은 내용이고, 추진경과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2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어떤 교육과정에 비해서보다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개정의 방향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개정의 중점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개정 내용 속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은 안 보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혁신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과제가 5개거든요. 네, 과제가 5개인데 그 과제 5개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미래 사회는 엄청난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고 되는데, 그게 맞춰 가지고 교육 과정의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서나 추구하는 인간상, 그 다음에 핵심 역량과 교육의 목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아직은 완벽하게 총론 자체가 발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좀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제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 핵심 역량, 교육의 목표 등을 좀 개선해 나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핵심 이제 역량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참 많이 궁금했던 게, 이게 핵심 역량이 굉장히 좀 잘 되었는데 이걸 바꿀까? 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것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제 핵심, 저는 이제 인간상이죠. 네, 인간상인데 이제 그 인간상도 중요하지만 핵심 역량은 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을 6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2년 우리가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자기관리 그대로, 지식정보 처리 그대로, 창의적 사고 그대로, 심리적 감성 그대로 두면서 의사소통을 협력적 소통이라는 말로 바꾸는 정도로 핵심 역량을 그대로 놔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국가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이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사실 또 교사들도 이런 역량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에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보시면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기초학력, 기본학력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은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좀 강조해 주는 입장의 용어로 바뀐 것 중 것이 하나가 뭐냐면, 기초 소양이라는 말을 쓰면서, 기초 소양이라는 말을 쓰면서 언어적이고 수리적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엮고 싶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요게 이제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을 이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두 가지는 뭐 예전부터 우리가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기초학력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건데,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을 넣어서 요게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디지털을 통한 정보도 수집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의 능력을 의미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로 하는 어떤 교육의 방향, 그래서 이제 적합한 인간상, 핵심 역량, 교육의 목표를 우리가 제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을, 과제 1에서 두 번째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은 학습자의 공동체의 가치 함량과 역량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만이 혼자서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코로나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일부분의 학자들은 코로나는 환경의 어떤 재앙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구라는 환경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는 인간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환경의 공조를 추구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2022년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에서 생태교육, 환경교육 매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환경교육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썼던 건데 요즘과 같은 용어로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전환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을 의미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일회용품을 우리가 아낀다든지, 그 다음에 교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화분을 우리가 재배한다, 텃밭 교육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생태 교육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름으로써 이제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론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고, 그리고 모든 교과에 생태 전환 교육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은 뭐냐면 민주 시민 교육입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구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민주 시민 교육이 어떤 거고, 또 민주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실천해 나가는 의미로서의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 교과에서만 배워왔던 것을 이제는 모든 교과에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교육의 바탕을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주어져 있습니다. 민주 시민 교육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교육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공동체 가치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 시민 교육과 연계해서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을 내실화시키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생태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양쪽의 핵심적 교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기존의 교과를 재구조화시키고 선택 과목을 신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시켜서 양쪽의 교육의 날개를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디지털 우리가 소양,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이라고 불리운 것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도달하지 않았나. 4차 산업혁명과 엄청난 이 IT 기술의 발달이 이제 교육에 또는 우리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학생들이 적절하게 선택하고 파악하고 추진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과 AI 소양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022년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22년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만을 가지고는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을 결합시켜서 모든 교과 교육과 정보 교과 교육과 디지털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소양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특수교육 대상,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학생, 다문화 가진 학생,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과제 첫 번째에서요. 우리가 미래의 어떤 변화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담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인간상 핵심 역량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생태전환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 세 번째는 디지털과 AI 역량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모든 교과에 기본적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보통 교육을 가지고 일반 교육을 가지고는 이런 학생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자들,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이 조금 느린 아이들, 이런 우리가 소외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제 1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제 2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없었던 내용들은 아닙니다. 네, 없었던 내용들은 아닌데 학교 현장에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좀 더 많이 추구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또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어떤 선택적인 문제들을 선택을 많이 늘려주려고 하면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강조해 줘 가지고는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 학교 교육 과정에 자율성을 많이 주겠다. 이 부분은 사실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의 중요성, 학교의 어떤 특성, 학습자들의 어떤 특성을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년 개정 교육 과정과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권화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단위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에 자율권을 좀 더 확대시켜 주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을 법적인 면이나 기타적인 면으로 좀 더 강화시키겠다. 우리가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 학교교육 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가지고 초중등학교 교과별로 창의적 체험 활동에 20% 내에서 실수의 정감이 우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없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내용을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의 자율시간 확보와 운영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 한 학기는 17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16주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1회 정도는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선택 과목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사실 저게 전혀 없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만, 초등학교도 그렇고 이제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가 우리 학점제가 우리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선택 과목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고를 수도 있고, 또 과목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할 수 있고, 이름으로써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교육과정이나 지역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소위 말씀드려서 이제 초등학교에 선택 과목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본보기로 좀 설치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면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의 제고인데, 좀 전에도 우리가 저런 내용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초기의 적응 활동을 우리가 개선하겠다. 소위 말씀드려서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올 무렵에 아무래도 이제 1, 2학년에서 우리가 적응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 보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해독이라든지 이런 기초교육이 조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자. 그리고 안전교육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른 생활이라든지 슬기로운 생활이라든지 즐거운 생활에 안전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특징 있는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우리가 저학년에 놀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수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 활동을 좀 더 강조해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유치원이 놀이 중심의 누리교육 과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의 아이들이 놀이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놀이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멀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초등학교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로 자꾸 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학년제로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로 이제 정착을 하는 걸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유학기제를 학년제로 자꾸 권장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포기하고 자유학기제는 1학년에 1학기나 2학기 중에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1학년 1학기에 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왜 그런가 하면 1학년은 본래 우리가 중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하는 부담감보다는 아이들의 학교의 어떤 적응적인 의미를 위해 가지고 자유학기제를 1학년 1학기로 하는 방향이 있겠죠.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가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가 학점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어떤 진학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환교육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개선안으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좀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성과를 많이 조금 못 내더라. 그래서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다에 보시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생 중심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범교과 학습 주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더 실용성이 높은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가지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 촉진하는, 그러니까 교육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제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본 방향을 담았었죠. 두 번째 과제는 교육의 자유를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학점제를 이제 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선택 과목의 수를 좀 늘려가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좀 더 한 번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과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앞으로 미래 교육의 과제는 전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미래 교육의 가장 핵심적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학부모들이 과외나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에게 맞는 어떤 학원이라든지 과외 교사를 우리가 붙여가지고 공부를 우리가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교육을 없애자라고 할 필요 없고
사실은 공교육이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주면은 사교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사교육이 하고 있는 그 교육적 방법은 결국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이거든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고, 그걸 우리가 국가가 해주느냐 못하느냐가 교육의 미래는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공교육, 사교육 양쪽에 우리가 길로 나아가서는 이거는 사실 국가적인 면에 봐서도, 또 학생으로 봐서도, 또는 우리가 학교의 교사의 입장으로 봐서도 적절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미래 교육의 가장 핵심은 학생 맞춤형 교육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는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여기에 전반적으로 진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입장입니다. 요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진로 연계 학교를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 요 1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로 나아갈 때, 그래서 이제 중학교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자유학교제에서 3학년 2학기의 진로 연계 학교를 우리가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반적 흐름을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좀 더 우리가 원활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데 핵심적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고교 학점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교 학점제를 사실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현직 선생님들은 이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고교 학점제의 어떤 기반을 좀 더 튼튼히 해놓고 고교 학점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주장을 많이 펼치는데, 전 사실 하면서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준비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하면서 자꾸 이제 보완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교 학점제를 하는 이유가 보시면 알다시피 학생들의 어떤 진로와 적성,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이제 이런 학습의 역량이나 미래의 어떤 이제 성장을 우리가 촉진하는데 고교 학점제가 가장 우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단위를 쓰고 있는 거죠. 단위를 쓰고 있는 건데 그 단위를 학점으로 우리가 바꾸고 본격적인 2022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이 고교 학점제를 위해 가지고 사실 기존에 이제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의 어떤 이 이제 교육만 학점이라는 말로만 바꿔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우리가 진로 과정, 좀 더 많은 우리가 과목을 신설해서 우리가 진행될 때 고교 학점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특목고의 변화, 그 다음에 이수학점의 정강과 필수학습의 우리가 축적, 이런 것을 이제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등학교 교육은 고교 학점제를 통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으로 하고, 그 맞춤형 교육은 결국 아이들의 어떤 진로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의 어떤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교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상당히 이제 다양한 것을 해 나갈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한 우리가 준비를 거쳐 가지고 22년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에 이거를 우리가 기반으로 하면서 성공의 길을 나아가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인문계보다는 좀 더 고교 학점제가 더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든 고교 학점제는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다음 번호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22년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의 전반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과제 3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놀이를 도입하고, 또 초등학교 때의 어떤 이제 중학교의 어떤 진학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의 어떤 전환교육을 우리가 실시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선택 과목을 좀 더 많이 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추구해 나가겠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택 과목의 수를 늘리고 아이들에게 맞는 우리가 교육을 적합하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 가지고 2022년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에 가장 이제 핵심을 치고 나가겠다라는 의미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변화도 좀 많고 좀 내용적인 문제도 조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다 확정되어 가지고 총론으로 고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그대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모르는 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걸 자세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많이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반영이 안 되고 좀 이게 이제 예시 안으로만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우리가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영양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도 영양교육과정이고요. 이 전 세계가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우리가 능력을 개발하는 역량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뭐 자율성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모든 바탕은 학생들의 역량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양 교육 과정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우선 이제 가장 가운데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그 다음에 교과 간의 우리가 통합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역량을 기르는데 가장 큰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개정 방향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많이 이제 주장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이제 교육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과 목표, 구성의 원리,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정치 기준,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및 평가라는 이런 4개의 영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교과 교육과정 설계 안에다가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교사학습과 평가 계획안입니다. 사실 이게 확정되면은 요 부분을 탁 떼어서 좀 이제 자세한 설명도 우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확정이 아니라서요. 총론과 우리가 교과 교육 과정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반 교사학습의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뭐 온라인 수업은 우리가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없어져도 온라인 교육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면 교육의 어떤 보충 수업이든지, 또는 대면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양한 어떤 선택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은 필요한 시대에 들어섰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간에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온 오프라인의 원격 교육을 좀 이제 교육 과정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교사학습 및 평가도 좀 더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기반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혼합은, 그죠? 예, 혼합은 필수적인 어떤 교육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과정 우리가 지원 체계를 우리가 구축하는 건데,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또 교육이 변화하고 미래 사회에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도 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무연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장학 제조 등을 통해 가지고 교사들의 우리가 역량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다양한 과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교원 양성 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아마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제 대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28년도에 대입 개선을 이제 정부가 가지고자 합니다. 예, 정부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못 발표했다가는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우리가 사교육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이제 핵심은 수능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수능의 변화 없이는 학교 교육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의 어떤 변화 없이는 소위 말씀드려서 중고등학교에 우리가 학교 교육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것을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어떤 학자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거든요. 수능을 1차 수능과 2차 수능을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1수능은 지금과 같이 우리가 객관식으로 가자. 그리고 2수능은 논술형으로 가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와 같이 논술형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융합성과 창의성을 우리가 더 높이는 고등정신 기능을 요구하는 시험을 보면은 학교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알다시피 24년 2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입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이제 학부모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을 이제 자녀로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여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학습 공간의 우리가 재구조화, 디지털 우리가 기반의 학습 환경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이 우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인터넷이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인 경우로 맞춰 나가야만이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교육 과정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그린 스마트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해 주고 있는데,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그 다음에 학교의 복합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학교 교육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교실이 딱딱 이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지 선택 과목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있는 학교 교육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교실 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반의 어떤 그 개별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의 생태 교육을 우리가 학급 현장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과 학교 시설의 공유, 공동체의 역할을 학교가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끔 보시면은 학교에 우리가 평생시설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든지 평생교육시설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 여러 가지 우리가 체육관이라든지 복합시설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같이 이용을 한다든지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우리가 개선 방안인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수교육을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교육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다섯 번째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선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전공에 해당되시는 부분들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굳이 이것저것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 과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2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의 어떤 방향, 밑받침, 어떤 기반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과제 2는 교육의 자율입니다. 그리고 과제 3은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리고 과제 4는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과제 5는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좀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알다시피 약간 좀 어수선한 면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만들고 발표하기가 좀 급해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많이 읽어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강의를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자료를 좀 많이 자주 살펴보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좋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